조선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 아니다. 이재명 국민 현혹 말라. 이런 말을 대한민국 정치인이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친일 안보라는 키워드를 꺼냈죠.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이걸 왜 하느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해야 하느냐. 해상자위대는 전범비를 달고 다니는 애들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했어요. 자, 이걸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친일안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자 정진석은 조선이 일본 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진석의 할아버지, 친일파 중에 빌런급 친일파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자죠. 어찌 보면. 어쩌다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구한말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야, 일본 멋있네.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와, 그리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 삼켰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싶은데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일뽕 아닙니까? 일뽕?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훈련을 하면 우길기른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 일본인들 중에서도 극우에 가까운 일본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한국인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될 나라인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2021년 11월 7일 하노이 이어 종전선언 발목 잡는 일본, 미국에도 로비했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었죠. 볼턴 같은 이 매파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었고 일본의 로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전선언도 계속해서 시기상조, 집요한 방해공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숨은 암초, 볼턴 회고록에서도 확인됐다. 한반도 당사자도 아닌 일본이 간섭했다. 국내 보수층에서도 역풍이 예상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본을 물고 빨고 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와 군사합동훈련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유승민,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쓰레기통에 있으니까 유승민이 정상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당대표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유승민을 강하게 응원합니다. 왜냐? 국민의힘이 쪼개져야 탄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공천 학살, 여기에서부터 국민의힘은 언제나 쪼개졌습니다. 유승민이 이렇게 세게 나가주고 정상인 코스프레를 해줘야 공천에서 떨어진 인간들이 유승민한테 찰싹 붙어서 신당을 창당하자, 우리도 출마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정상인 코스프레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KBS 홍사훈 기자, 조선은 망할 만해서 망했다는, 그래서 일본 침략의 정당성을 대변해주는 듯한 망언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시일야 방성되고. 일본 자위대 독도 근해로 부른 안보 자해 행위. 국민의힘엔 친일파와 다름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고 정진석이 이야기를 하니까 친일파와 다름없다. 이완용에 비유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의 반응이 시원하긴 한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이재명이 잘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기자들이 타이틀 잡기 좋은 워딩을 써줍니다. 머리가 좋다는 거죠. 감각이 있어요. 안보 자해 행위. 야, 이거 타이틀로 안 뽑을 수 없잖아. 안보 자해 행위? 이거 쓰고 싶거든, 기자들이. 야, 이거 단어 너무 좋은데? 자극적인데? 기자들은 싸움을 붙이고 싶어요. 싸움이 날만한 단어들을 써줍니다. 그러면 타이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건 이재명의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 일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친일파, 토착외구, 민족 반역자,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매우 현명한 일이에요. 토착외구 프레임, 친일파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진석 같은 뼛속까지, 도는 피까지 이 친일파인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기가 어렵거든. 친일파 프레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빨려 들어갑니다. 이재명은 이걸 잡고 판을 키우죠. 정진석은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링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버리자 이재명 대표는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판을 키우죠. 일본 자위대 독도 근해로 부른 안보 자해 행위다. 야, 안보 자해 행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데 너무 강렬해.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것. 자, 안보 자해 행위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기자들은 이거 받아 적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 이재명이 쓴 말을 받아 적어주면 이재명만 좋은 건데 쓰기 싫은데 안보 자해 행위? 야, 이거 너무 자극적이잖아. 쓰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 씁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붙이고 싶은 기자들의 본능에 불을 딱 질러주는 거죠. 국민의힘한테는 친일파다. 이완용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완용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진석 공격을 합니다. 이런 감각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천재다. 자, 결국은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링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대통령실 한미일 훈련에 불났는데 이웃이 답치는 건 당연하다. 불났는데 이웃끼리 힘 합치는 건 당연한 건 맞는 말인데 일본이 이웃인가? 이웃도 이웃 나름이지.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에요. 이것도 빨려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자 권성동도 빨려 들어옵니다. 반일 선동의 수혜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일 선동. 얘네들이 받아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반일 선동하는 거다. 죽창가를 부르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싸움이 안 됩니다. 왜 싸움이 안 되느냐? 이재명이 만든 링 안으로 다 빨려 들어오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링이 이재명이 원하는 룰로 싸우는 링이에요. 이 링 안에서는 UFC 룰이야.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얘네들은 복싱 룰로 권투블록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룰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룰로 싸우는 링으로 상대를 강제로 들어오게 만든다. 그러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죠. 자, 권성동이 뭐라고 했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반일 선동으로 일관했다. 반일 선동의 최대 수혜자가 북한의 김정은이고 또 다른 수혜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다. 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김정은과 이재명만 수혜를 입는다. 결국 이재명과 김정은은 동급이다. 같은 편이다. 종북으로 가는 거죠.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링으로 이재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재명이 만든 링 안으로 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카드가 한계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민주당이 북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미일 훈련을 정치적으로 비토하면서 거대 야당의 존재 자체가 안보 리스크라고 고백했다. 친일 국방 같은 헛소리가 언론 지면을 삼키고 자신 이재명의 온갖 범죄 의혹에 대한 보도는 후순위로 밀리고 말았다.
이게 바로 권성동이 이재명이 똑똑하다는 걸 실토하고 있는 이야기죠. 친일 국방이라는 말. 야, 이것도 기자들이 너무 쓰고 싶은 키워드잖아요. 단어를 만듭니다. 친일 국방.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 이재명이 쓴 거예요. 친일 국방 아니냐? 안보 자해 행위 아니냐? 자, 이런 단어를 쓰니까 기자들이 막 쓰는 거죠. 친일 국방? 그럴듯한데? 단어 괜찮은데? 기자들이 씁니다. 친일 국방이란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 헛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일 국방을 한 번 더 얘기하죠. 땡큐. 친일 국방 같은 헛소리가 언론 지면을 삼킨다. 언론 지면을 삼킬 수밖에 없는 단어를 이재명이 쓴 겁니다. 자, 이재명의 범죄 의혹에 대한 보도는 후순위로 밀린다. 이처럼 이 대표는 안보를 인질로 정쟁을 유발하여 범죄 의혹의 당사자보다 반일 선동가로 비난받는 길을 택했다. 자, 보세요.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스텝이 계속 꼬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법치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반일 선동의 삐에로 복장을 입었다 하더라도 본질이 바뀌지는 않고 이 대표는 여전히 수사 대상이다. 자, 흐름을 이재명의 범죄 행위, 범죄 의혹으로 이 흐름을 바꾸고 싶은데 이 흐름을 바꾸려면 자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친일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친일, 반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머릿속엔 뭐가 남는다? 친일, 안보 자해, 친일 국방 이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재명의 범죄 의혹은 수년간, 한 10년간 계속 떠들었던 지겨운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머리에 각인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을 볼모로 잡은 정치적 인질극, 반일 삐에로 복장을 걸친 정치적 위장극, 자기 하나 살자고 거대 야당 안보까지 희생해서야 되겠는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안보가 중요한 것 아니냐? 안보 때문에 일본하고도 훈련한 거 아니냐? 안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남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미사일 고각 백샷 날려가지고 바람 타고 강릉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허접한 안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인데 안보가 자꾸 기억에 남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재명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저는 이 흐름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